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진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하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 발표함에 앞서서 먼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좀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제 컴파일된 머신의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설명,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이너리 코드가 있으면은 디스어셈블리 과정을 거쳐서 어, 리버스 엔지니어가 이해할 수 있는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디컴파일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소스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저의 입력값은 여기서 어셈블리 디스어셈블리를 하고 난 이후에 있는 어셈블리 코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다시피 이제 하나의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은 옵 코드와 오퍼랜드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 코드가 뭐냐고 한다면은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옵 코드라고 할 수 있겠고, 오퍼랜드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메모리 주소나 직접적인 데이터 같이 그 해당 오퍼레이션이 수행될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앞서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연구 동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리소스가 많이 사용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리소스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지식이나 어떠한 스킬도 필요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의 양이 이 어셈블리 코드의 양이 길기 때문에 더 많은 수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어떠한 소수를 체킹을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파이썬은 약 12줄이면 구현이 가능하고 C 코드면 17줄이면 구현이 가능하지만 어셈블리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약 34줄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떠한 정보를 컴파일을 했을 때 다양한 정보들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이제 어떠한 variable name이나 아니면은 함수명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스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활용을 하는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커멘트 정보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컴파일이 된 이후에는 사실 이러한 정보도 스트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한 코드 자체의 스트럭처 정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bstract syntax tree와 같은 어떤 코드 구조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어떠한 코드의 일부를 기드라로 디컴파일레이션을 진행을 한 뒤에 이제 추출한 코드 정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함수명과 파라미터 정보나 아니면은 변수명 등이 이제 랜덤하게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펑션의 이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왔던 이제 바이너리 기반의 모델들은 좀 리미테이션이 존재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소타 모델로 알려진 네로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리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정보를 지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바이너리의 executive를 이제 입력으로 넣었을 때 어셈블리 랭귀지에서 네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부분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콜 정보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의 어셈블리 랭귀지로 추출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코드 노멀리제이션을 많이 수행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지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델 학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코드 노멀리제이션에서 웰 밸런스드 기법의 노멀리제이션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어의 이 어셈블리 코드의 단어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토큰들을 이제 노멀리제이션을 진행을 해서 단어의 개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웰 밸런스 플러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웰 밸런스드의 레지스터 로우한 레지스터 값을 제공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 아래는 웰 밸런스드의 이미디에이트 값을 로우로 제공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이 어셈블리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우한
로우한 어셈블리 코드에 그냥 정보만 주었을 뿐인데 저희 모델에서는 루즈의 성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더 성능이 계속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은 이제 저희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보들이 더 많이 사라진다. 그래서 성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셈블리 랭귀지를 노멀리제이션을 거의 거치지 않고 그리고 그 시퀀스 오브 어셈블리 랭귀지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함수의 이름을 예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어떠한 바이너리 파일을 입력받아서 디스어셈블리를 진행했을 때 이러한 디스어셈블리 된 어셈블리 언어의 시퀀스를 가지고 저희 모델에 입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이러한 함수명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이 펑션 심볼에 어떠한 순서 정보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로 하여금 더 쉽게 가독성 있는 코드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보자면은 왼쪽과 같이 어셈블리 코드의 시퀀스를 주어지는 것보다 함수 심볼에 이제 시퀀스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읽기가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클린업, 리포트, 딜리트, 그룹과 같이 저희가 이미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추출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DSA라고 해서 저희 모델을 트레인하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4가지 버전의 우분투 디스트리뷰션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로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컴파일을 하였고 그 컴파일의 정보를 디스어셈블리 과정을 거쳐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존의 소타 모델이었던 네로 모델도 그 네로 모델이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셋도 실험을 위해서 성능 평가를 위해서 같이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테이블을 보시면은 DSN과 같은 경우에는 약 541개의 바이너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각각의 함수들을 추출하면은 약 67,000개의 함수들이 추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DSA와 같은 경우에는 약 3,063개의 바이너리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 함수들은 약 40만 개 정도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DSN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셋으로 약 54,000개 그리고 테스트셋으로는 약 13,000개 정도를 사용하였고 DSA와 같은 경우에는 32만 개를 트레인셋으로 그리고 8만 개를 테스트셋으로 활용해서 약 5분의 1 정도를 전체 데이터셋에서 5분의 1 정도를 테스트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어셈블리어의 시퀀스들을 바이페어 인코딩을 적용했습니다. 바이페어 인코딩을 적용하는 이유는 어떠한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와 그리고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은 토크니제이션 메소드에서 인스트럭션과 같은 경우에는 옵코드와 오프랜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하나의 토큰으로 봤을 때의 입력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DU와 같은 경우에는 옵코드와 오프랜드를 분리를 하였을 때 각각의 토큰으로 보았을 때의 이제 결과입니다. DUS와 같은 경우에는 옵코드, 오퍼랜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연산자, 더하기, 마이너스 뭐 이런 것과 같은 스페셜 캐릭터들도 분리를 해서 토크나이징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스트럭션에다가 바이페어 인코딩만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토크나이제이션을 더 많이 진행을 할수록 이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와 보캐블러리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기존 연구에서 수행되어 왔던 이제 코드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사실 바이페어 인코딩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ASM 디픽터라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ASM 디픽터 모델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제가 제안하는 유니크 소프트맥스와 펄 레이어 포지셔널 임베딩을 추가했습니다. 펄 레이어 포지셔널 임베딩은 어떠한 코드의 시퀀스 정보를 더 잘 입력을 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고 그리고 유니크 소프트맥스와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 코드에 중복적으로 등장하는 토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이제 고안했습니다. 유니크 소프트맥스와 같은 경우는 이를 개발하게 된 인투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연어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보통 더나 어나 언과 같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셈블리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등장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푸시, 무브와 같이 중복되는 단어들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상 옵코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적인 토큰이 등장을 한다는 것은 소프트맥스를 어텐션을 계산하고 소프트맥스 이후에 전체적인 프로버빌리티를 낮추는 그러한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어떠한 Q 벡터에 있는 단어와 그리고 각 센텐스의 키 벡터와 닷 프로덕트 연산을 수행했을 때 K에 같은 단어가 중복적으로 등장했고 그것을 닷 프로덕트를 연산한 후에 소프트맥스 과정을 거치면은 이 같은 단어가 중복적으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텐션 값이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유니크 소프트맥스는 어떠한 센텐스 벡터 X가 있으면은 그 센텐스 벡터 X에서 유니크한 단어만을 추출한 U 벡터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U 벡터와 같은 경우에는 X보다 항상 더 작기 때문에 더 큰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테이블은 QK를 닷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성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시그모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56.30, 소프트맥스와 같은 경우에는 56.45, 유니크 소프트맥스와 같은 경우에는 58.68로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의 히트맵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소프트맥스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레이어가 거쳐가면서 전체적인 값들이 계속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 값이 디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와 같은 유니크 소프트맥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레이어 1과 레이어 3를 거치면서 이러한 이제 어텐션 값들을 잘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완한 것은 per layer positional embedding입니다. per layer positional embedding은 이 머신의 인스트럭션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셈블리어와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잘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제 아래와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해서 각 레이어마다 포지션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ASMD 픽터를 DSN으로 학습했을 때의 성능 평가입니다.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했을 때와 포지셔널 임베딩을 적용했을 때보다 per layer 포지셔널 임베딩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이 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컴퍼리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한 것은 약 3개의 모델입니다. 기존의 소타였던 데빈 모델이라고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는 머신러닝 기법과 디펜던시 그래프를 활용한 것이고 네로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콜 그래프 데이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는 이제 나이브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DSN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고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모델에 대비해서 같은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저의 모델 같은 경우에도 최소 약 8% 그리고 최대로는 한 53%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DSA 더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을 경우 73.75%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데몬스트레이티브 example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 모델이 같은 입력값을 주었을 때 어떠한 함수명을 예측했는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파란색 텍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정답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봤을 때 디버깅 심볼에서 CB build program ID라는 골드 레이블이 있을 때 ASM 디픽터 DSA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M 디픽터 DSN으로 학습한 것은 CB build 프로그램까지는 잘 예측을 했지만 ID에 대한 토큰을 출력하지 못했습니다. 네로와 데빈과 같은 경우는 각각 옵션스 메뉴, cint remove로 잘못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write 파일에 대해서 ASM 디픽터의 두 가지 베리언트 모두 잘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로나 데빈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to our chip 같이 잘못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ASM 디픽터 모델을 통해서 바이너리 리버싱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성공적으로 펑션의 심볼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어셈블리 코드를 어떻게 전처리를 해야지 더 좋은 성능이 낼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였고 다양한 성능 평가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ASM 디픽터에 어셈블리 언어에 최적화된 펄 레이어 포지셔널 임베딩과 유니크 소프맥스를 적용해서 성능을 더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효용성을 입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줌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예, 우선 제가 하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연구 부분에서 이제 모델 부분에 이제 좀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 각 레이어별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 부분이 있던데요. 그 부분이 성능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선뜻 잘 와닿진 않아서 그게 어떤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 반영이 되어서 그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성능 개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포지셔널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처음에 진행했을 때는 이제 버트의 포지셔널 임베딩을 모델에다 적용을 했고 성능 평가를 했는데 포지셔널 인코딩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이 어셈블리 코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보다 어셈블리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더 스트릭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이 레이어를 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어텐션 값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최대한 이 포지션 값도 같이 계속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인투이션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약간 느끼기에는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코드의 경우에는 그 시퀀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코드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복문이라든지 또는 뭐 if문이라든지 분기문이라든지 그런 코드의 어떤 구조, 애초에 사람의 언어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코드의 경우에는 그런 구조화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보여질 거라 생각하고 그게 이제 뭐 제일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시퀀셜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그런 걸 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뭐 의견을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그걸 좀 그런 시퀀셜한 구조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어떤 트리 스트럭처나 좀 더 복잡한 형태, 그러니까 코드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학습에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이런 심볼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시도나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분명히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좋은 피드백인 것 같고 사실 맞습니다. 네, 코드의 이제 구조적인 이제 그런 기존 모델에서 이미 그런 구조적인 정보들을 이제 모델의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제안했다시피 이제 그 보캐블러리의 개수가 너무 많다 아니면은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그 코드의 시퀀스를 입력으로 주지 않고 그렇게 구조화된 것을 로우로 줄 수 있다면은 사실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만 질문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생성한 심볼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심볼의 형태죠. 심볼 네임이 이해하기에 참 좋은데 결국 이게 코드의 길이에 따라서 분명 잘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코드가 길어지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코드 길이에 따른 어떤 성능 평가나 아니면은 코드가 길어지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사실 논문에는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넣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사실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더 짧을수록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더 짧을수록 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개발자분들이 다른 펑션의 이름으로 레이블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더 모델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성능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시퀀스가 한 50부터 80, 한 120까지는 사실 잘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80 시퀀스 이상의 것을 입력으로 줬을 때는 비슷한 성능은 민으로는 비슷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제 베리언스가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학습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흥미로운 연구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